주식 깨고 보험 깨고 빚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대응해 나가는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여유가 안 생기나 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최근에 회사 동료와 같이 점심 도시락을 싸서 점심때 같이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시간을 절약합니다. 뭐 식당에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메뉴를 고르는 시간, 이것 또한 이제 적지 않더라고요. 대략 이제 지금은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그냥 먹고 그냥 바로 이제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는 점심시간에 30분 이상을 산책을 한다든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괜찮더라는 거죠. 이제 삶의 군더더기를 계속 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뺀다, 주식을 안 한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손실을 좀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빚을 안 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보험을 깬다. 저 보험을 깨는 건 왜 깨겠습니까? 보험약관 대출 받아가지고 보험 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거죠. 씁쓸한 모습이다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시세해주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식 빼고 보험까지 깰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벼랑 끝으로 많이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2배가 올랐죠. 올해도 또 그만큼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올해 경기가 크게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죠. 크게 안 좋을 것이다. 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갚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저 빚에 짓눌려서 삶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도 해제하고요. 뭐 이래저래 많은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빚내서라도 투자하던 분위기가 작년이었다고 하면, 재작년이었다고 하면 올해는요. 이제 빚내서 뭔가를 하는 걸 안 하죠. 왜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대출 이자가 3%고 수익을 한 5%만 내면 그냥 2%가 플러스였죠. 근데 지금은 대출 이자가 한 8%쯤 되니까 10%쯤 되니까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12, 3%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 어렵죠. 한 2년 전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오르니까 뭐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 쉬울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주가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뭐 가격이 오르기만 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없었죠. 분양만 받으면 아니면 분양을 못 받아도 프리미엄 한 5천만 원 주고 사면 다른 뒷사람이 1억도 기다리고 있고 2억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프리미엄 빨리 사가지고 집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이제 마법 같은 일도 많이 있었죠. 앞으로는요.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어떻게든 떨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피 같은 돈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5천만원, 1억만원, 1억 내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칠 겁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동안에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거죠. 만만하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삶을 확 와가지고 이런 멋진 해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유튜버들 없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말도 뭐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확인해야 된다? 내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도장을 찍는 사람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고 남의 말 믿어서 뭐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목매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목매다 보면 나중에 결말이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앞으로 우리네 삶에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느낄 것 같습니다. 주식도 사치고 보험도 사치다. 결혼도 출산도 사치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모두 다 사치다. 맛있는 음식이 걸린 음식점들을 돌보듯이 해라. 사 먹지 마라. 맛이 없어도 본인이 만들어 먹어라. 애들 간식도 줄여라. 학교에서 주는 급식, 우유 안 먹고 버리는 애들이 있다. 버릴 바에야 놔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라. 소비 빙하기에 묻혀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소비 빙하기를 불러오는 얼음 마녀가 되라. 이 세상은 무섭고 냉정하다. 카드 많은 연체라고 해도 하루에 20통 전화가 온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그냥 돈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 세상에 돈을 뿌릴 필요가 없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하고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소비를 줄여라. 당신이 부자든 빈자든 상관이 없다. 소비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고 상을 주지 않는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도 상을 주지 않는다. 세상에 당해봐야 한다. 세상도 당해봐야 한다. 은행도 대출 고객이 끊기는 순간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음식값을 올리기만 하고 절대 내리지 않는 식당도 망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정말 조직적인 출산 거부를 당해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매우 무서운 얘기들을 이분이 적어주셨네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다. 정말로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소비를 일부러 줄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 둘째 아이 이제 학원을 하나 추가했더니 갑자기 생활에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뭘 제일 줄일까요? 뭐 엄마 아빠가 쓰는 걸 제일 먼저 줄이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 쓰는 걸 줄이려고 했더니 뭐 줄일 게 크게 많이 보이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참 씁쓸하더라고요. 뭐 결국 돌고 돌면은 뭘 줄이는 걸까? 외식을 줄이는 거나 아니면 생활비 중에서 식비를 줄일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댓글을 써주신 분의 말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모든 걸 사치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이 경제 위기에 견딜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